안녕하세요. DS 인터페이스 발표로 트랜스퍼 러닝과 그 중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 및 방법론에 대해 발표할 석사과정 장수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이학습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대표적인 모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학습 이전의 기존 머신러닝 기술들은 데이터에 관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든 라벨이 없는 데이터든 그냥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워서 충분한 모델 학습이 어렵고 데이터 수집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교육심리학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경험에 자신의 지식을 일반화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심리학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전이학습은 소스 도메인의 지식을 활용해 타겟 도메인에서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 간 공통점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추후에 오토바이를 잘 탈 수는 있어도 난데없이 체스를 잘하게 되진 않는 것처럼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는 것을 전이학습에서는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이학습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벨 정보의 유무와 피처, 레이블 스페이스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인 Problem Categorization과 전이학습을 해결하는 방식을 인스턴스, 피처, 파라미터, 릴레이션십을 기준으로 분류한 Solution Categorization입니다. 먼저 Problem Categorization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블 세팅 베이스드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 소스 도메인에만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태스크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도 레이블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인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그리고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둘 다 레이블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unsupervised transfer learning이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representation learning 방식이나 unsupervised learning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처 스페이스와 레이블 스페이스의 동일성에 따라서 스페이스 세팅 베이스 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 또 분류가 되는데요. 피처 스페이스와 레이블 스페이스가 동일할 경우에는 homogeneous transfer learning, 그리고 피처 스페이스와 레이블 스페이스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heterogeneous transfer learning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olution categorization 부분입니다. 우선 타겟 도메인의 중요한 소스 샘플에다가 가중치를 두는 방식, 예를 들면 importance weighting과 같이 이러한 학습 방식을 수행하는 것을 instance based approach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소스와 타겟 피처를 트랜스포밍해서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방식을 피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합니다. 이때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공통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아서 양쪽 모두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타겟 도메인에 맞게 소스를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모델 파라미터를 웨이트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트랜스퍼하는 방식을 파라미터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다른 도메인 사이의 지식 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relational based approach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이학습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transductive transfer learning, 즉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트랜스퍼 러닝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트랜스퍼 러닝은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거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는 주로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란 도메인 시프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화해서 소스 도메인이 타겟 도메인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도메인 시프트는 도메인의 통계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각각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수집되는 등의 이유로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은 이 도메인 시프트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항상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은 도메인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서 도메인 분포를 새롭게 정렬하는 방식인 이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와 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메인 간의 갭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로 나뉘는데요. 이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에서는 각각 MMD나 와설테인 매트릭 혹은 코랄 등의 모델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에서는 CNN이나 오토인코더 그리고 Adversarial Network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과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메소드는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량인 MMD 통계량입니다. 이 MMD 통계량은 두 확률 분포 간 차이를 논파라메틱 방식으로 측정하는 통계량입니다. 두 분포에서 추출한 샘플을 하나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했을 때 그 공간에서의 인베딩 벡터 차이로 분포 간 불일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MMD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설계됩니다. 추후에 나오는 여러가지 어드밴스드 DA 모델에서도 로스 펑션으로 쓰이는 등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근간이 되는 통계량입니다. 하지만 이 MMD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 차이만 줄이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이먼트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별 분포 차이가 심할 경우 미스매치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발생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셋에서는 아주 좀 크리티컬한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된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의 로컬 매니폴드를 정렬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또 레이블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한계점도 여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모델이 BDA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모델들은 두 도메인의 클래스를 동일한 비율로 가정하거나 한 도메인에서의 바이어스만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B의 경우 분포는 비슷하지만 도메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정렬이 더 중요하고, 이 C의 경우에는 A와 비교했을 때 도메인은 비슷하지만 데이터 분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더 중요한데, 이 둘의 상대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해서 얼라이먼트를 한다는 것과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이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BDA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조정함으로써 도메인 시프트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 앞에 밸런스 팩터인 뮤를 사용해서 분포 간 중요도를 조정하고요. 이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MMD에는 클래스 프라이어를 적용해서 계산을 함으로써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BDA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BDA는 클래스별 분포 불일치를 완화하고 오버 얼라이먼트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BDA는 새로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지 않고 고정된 피처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얼라이먼트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딥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불가능하다는 이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의 클래스 레이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BDA에서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때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수도 레이블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성능이 많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샬로우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나온 모델이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모델은 이 DANN 모델입니다. 이 DANN 모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딥 피처 러닝을 하나의 학습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을 메인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속성을 결합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정보를 보존하는 특성인 discriminativeness이고, 두 번째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고유한 피처 속성을 나타내는 도메인 인베리언스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학습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이 두 가지 특성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DANN 모델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input X를 받아서 피처 F로 변환하는 단계인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블 프레딕터에서 피처를 받아서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레이블 프레딕터의 파라미터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피처 익스트랙터가 분류에 유리한 피처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 피처를 받아 도메인 레이블을 예측하는데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거쳐서 도메인 구분이 어려운 피처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레이어인데요. 그레디언트의 부호를 반전하고 또 그 크기를 람다 값만큼 조정해서 도메인 레이블을 흐리게 만드는 레이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 모델은 도메인 불변성을 학습하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을 한 것을 토대로 타겟 도메인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이 DANN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DANN 모델은 데이터셋 어그노스틱 모델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장점이 있고, 또 대규모의 데이터셋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얼라인먼트 중심이라 클래스별 분포는 여전히 쉬프트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값을 크게 해서 도메인 불변성만 강하게 할 경우 과하게 얼라인먼트 돼서 클래스 간 경계가 흐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모델이 CDAN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피처 벡터와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결합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피처 벡터 F와 레이블 프레딕터 G 둘을 합쳐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연결합니다. 이후에는 로스 펑션인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통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땐 아우터 프로덕트로 연산해도 괜찮지만 데이터가 클 때는 랜덤 프로젝션으로 차원을 줄인 후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때 이 결합 벡터는 클래스의 조건부된 피처 표현만을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스별 분포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 피처 익스트랙터는 이를 무력화하려고 학습하면서 클래스 컨디셔널 인베리언트 피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DANN을 비롯한 기존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GRL 기반의 겐 학습을 하기 때문에 도메인 분류기가 너무 강하거나 약하면 제너레이터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GRL 기반 모델들의 한계점을 개선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Adversarial DA 모델 중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셋에 적합한 그래프 베이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그래프 구조인 경우 새로운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데이터는 각각의 노드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기본 전제인 IID assumption, 즉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아이덴티컬하다는 이 가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A-GCN 모델은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CDNE 모델이라는 그래프 베이스의 DA 모델의 한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존의 CDNE 모델은 그래프 토폴로지만을 반영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A-GCN에서는 그래프 토폴로지와 노드 속성을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A-GCN은 그래프 토폴로지와 노드 어트리뷰트 정보를 함께 반영해서 노드 임베딩을 학습 및 생성하는 GCN을 통해서 소스 및 타겟 그래프의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또 WGAN 기반의 Adversarial Domain Adaptation을 적용해서 도메인을 새롭게 얼라이먼트하고 클래스 디스크리미너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메인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Representation Runner입니다. 소스 그래프와 타겟 그래프를 공유 파라미터를 가진 하나의 GCN 모델을 인풋해서 각각의 임베딩을 생성하고 추후에는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에서 소스 임베딩을 입력받아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출력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해서 오버 얼라이먼트로 인한 디스크리미너티브니스 손실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도메인 크리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스와 타겟 임베딩을 받아서 도메인을 구별하는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이 소스 노드 임베딩과 타겟 노드 임베딩 차이를 평균 점수 차이로 프로젝션하는 WGAN 크리틱 로스를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인코더 단계에서는 값을 최소화하고 디코더 단계에서는 극대화해서 도메인 인베리언스 특성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도메인 크리틱은 두 도메인 임베딩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하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너는 이를 속이려고 하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메인 인베리언스 특성을 학습함으로써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A-GCN 모델이 기존의 그래프 구조의 뉴럴넷 모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UDA-GCN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로컬 인포메이션과 랜덤워크 기반의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결합하고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 분포 차이를 감소시키는 모델입니다. 이전 방법들에 비해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Adversarial Domain Adaptation과 엔트로피 최소화를 통해서 소스와 타겟 분포 차이를 줄이고 타겟 데이터의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타겟 그래프에서의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그래프와 타겟 그래프를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GCN 경로를 통과시켜서 임베딩을 생성하는데요. 각각의 그래프들은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와 랜덤워크 이렇게 서로 다른 메소드를 활용해서 피처를 어그리게이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노드의 오리지널 피처 값과 임베딩 값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두 개의 어텐션 스코어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 두 점수를 정규화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얻고 그 웨이트를 노드별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최종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도메인 어댑티브 러닝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스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레이블이 달려있는 소스 노드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adversarial loss를 활용해서 도메인 분류기가 소스와 타겟을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동시에 인코더로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사용해서 도메인 인베리언스한 인베딩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클래시파이어에서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구조를 활용해서 타겟 프레딕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UDA-GCN이 DBLP 데이터셋이나 Citation v2 혹은 ACM v9이라는 이 인용 네트워크 데이터셋에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수행 결과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UDA-GCN이 기존의 ADA-GCN이나 여러 가지 GNN 모델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트랜스퍼 러닝과 그 중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소개해드린 석사과정 장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